안녕하십니까, 김성길입니다. 대구교육청과 함께하는 예비고일 EBS 입시 설명회. 이 설명회는 학생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예비고일 입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대입제도의 이해 및 대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 해가 2025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입시를 2025 대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 중3을 위한 변화하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25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수능 시험의 이해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제 12월인데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할까? 라는 부분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대입 전형의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생활의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오시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텐데요. 고등학교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라는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생활의 기본은 교과 활동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찬가지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학문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냐면 대학 들어와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 그런 학생을 뽑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교과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오시면 우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는 나는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의 흥미와 적성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진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흥미 적성에 대해서 또 탐색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오시면 그런 활동을 다시 한번 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의 이런 진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진로, 적성과 흥미를 찾았다면 그럼 나는 그러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될까?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 2015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좀 탐색을 하시고 그 진로에 맞는 그런 과목을 찾아서 그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인데요. 활동도 마찬가지죠. 어떤 활동에 내가 집중해야 될까요? 그것은 개개인의 진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교과목, 또 내가 집중해야 될 활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된다, 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과목과 활동을 또 정하셨다면 그런 활동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좀 지적 호기심과 열정, 또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셔야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교 생활의 핵심인데요. 크게 시험, 활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인데요. 시험에는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과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신 성적, 학교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이런 성적은 한 학기에 한 번의 성적이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학교에서 성적, 5개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5개 학기의 성적인 거죠. 그래서 5번의 성적이 산출이 되는데요. 학교에서 한 번의 성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보통 시험을 한 3번 정도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이 3번의 시험을 통하여 한 학기의 성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학기의 성적이 만들어졌을 때 대학은 수시 모집에서 5개 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수능 시험인데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매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고3 11월 세 번째 주에 실시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계시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2024년 11월 세 번째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을 본 그 성적, 그것을 가지고 선발하는 이런 전형이 이제 정시 모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3 때 11월 달에 이제 수능을 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수능 보기 전까지 고3 때도 학교에서 수능을 대비한 시험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학력평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력평가는 매년 3월, 6월, 9월, 11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1년에 4번씩의 그런 모의 수능 고사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활동인데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교과 활동이죠.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의 활동입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뭐 과제를 내주기도 하고 또 토론도 시키고 발표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또 문장으로 서술하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험을 봐서 나타내는 또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활동이 가장 중요한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창체 활동. 창체 활동은 중학교와 같습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것이 이제 창체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호기심이 생겼다면 그것을 좀 충족하기 위한 일환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독서활동이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고등학교에서의 이 생활은 시험과 활동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부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모집 시기별로 대입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시 모집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 9월 달에 원서를 쓰는 그런 시험이고요. 수시 모집은 전형이 4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4개의 전형이 있는 것입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성적,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신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서류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주로 많은 성적이 들어가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지원하려는 그런 학과에 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이제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그래서 인문계는 언어 논술, 자연계는 수리 논술 또는 수리과학 논술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 논술 전형이고, 실기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학생들의 실기 전형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예체능 학생들의 그런 실기를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일반 학생이라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3개의 전형 정도의 많이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내신이 강한 그런 학생인지 아니면 내가 내신보다는 좀 활동에 좀 강한 아이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보는 이런 내신이나 활동은 잘 안 되지만 논술과 같은 이런 시험에 강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어느 전형이 유리한 것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수시 모집인데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대입은 거기서 끝납니다. 더 이상 뭐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끝나는 것이고요. 수시 모집에 이제 떨어진 학생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정시 모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라고 하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이제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실기 전형은 역시 또 예체능 학생에 대해서는 정시에서도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 이런 부분은 내신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상에 있는 비교과가 유리한 학생인지 아니면 수능과 같은 그런 전국 단위 점수가 우수한 것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중학교 학생들은 지금 내가 수시가 유리한지 정시가 유리한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오셔서 어떤 내신에 좀 집중하시고 학교 활동을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모의고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수시 전형 모집 인원에 대한 비교인데요.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지금 2023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정시 모집인 한 22% 정도 됩니다. 정시가 22%라는 것은 수시가 78%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8%의 수시를 다시 들여다보면 교과 전형이 44.2%로 가장 많고 그리고 종합 전형이 약 3%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서울에 있는 좀 주요 대학 주로 이제 주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이랬을 때 그 주요 대학만 가지고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정시가 무려 41%가 됩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는 22%인데 주요 대학은 41%. 그러니까 상당히 정시 모집 인원이 많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수시는 59%일 텐데 이 59%의 수시를 들여다봤더니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상당히 많이 있고 교과와 논술은 좀 적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을 간다면 수능을 준비하는 정시 모집이거나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입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입 전형은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갖고 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학에 따라서는 수능 최저라는 것이 걸려 있다. 수능 최저죠.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과 함께 수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갈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교과 성적,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도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하지만 지원 모집 단위에 관계 있는 그런 과목에 좀 가중치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 관련된 교과의 성적과 그런 관련된 활동, 그리고 일부 대학은 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고요. 또 교과에 기반한 비교과 활동.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 단위 관련된 교과 활동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학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고 주 뽑는 이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이죠. 논술 시험 그리고 수능 최저 이렇게 뽑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영향이 뭐 들어가는 그런 전형도 있습니다만은 교과의 영향력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 또 많은 대학들이 그냥 수능 100으로 뽑는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4개 전형의 특징을 잘 알아두시고 고등학교에 오시면 여러 가지 활동과 학교 시험과 이런 것을 보시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지 좀 탐색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역량이다. 이 부분이죠. 교과 역량이다. 또한 활동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교 수업, 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부 대학에서
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 또 교과 전형에서는 또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되고 수능 최저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참여하는 요 세 가지 꼭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잘한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입을 위한 시험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선 학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 이런 것들은 이제 지식의 습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것이 내신 성적이죠. 내신 성적은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수업 교과 활동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또 학교 시험에서 출제를 하고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신 관리입니다. 내신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지식들을 좀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러한 시험. 그것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이고 또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지식과 이해 적용 이것을 가지고 분석 종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이제 논술 시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정량평가. 정량평가는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내신 성적을 수치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학생의 성적인데요. 문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단위수가 5단이라는 것은 단위수는 주당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5라고 하면 일주일에 5시간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그리고 등급이 나오죠. 등급과 이수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정량평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정량평가는 여기서 보이는 이 등급이 중요합니다. 등급은. 그래서 문학 과목이 1학년 때 2등급, 1학기 때 2등급, 2학기 때도 2등급. 그러니까 이 학생의 문학의 성적은 2등급이네요. 그죠? 영어를 보니까 영어는 석차 등급이 1학기 때 3등급, 2학기 때 3등급. 그러니까 이 학생의 영어는 3등급이네요. 문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니까 문학과 영어를 평균 내면 한 2.5등급 정도 되는 그런 학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등급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평가를 정량평가라 하고 이렇게 정량평가를 통하여 학생을 뽑는 전형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등급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총원을 가지고 시험을 보면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퍼센트를 끊는 거죠. 비율로. 상위 4%, 누적 4%가 이제 1등급.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1등부터 4등이 1등급이 되는 거죠. 2등급은 100명이라면 5등부터 11등까지가 이제 2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3등급은 누적 23%, 4등급은 누적 40%. 이렇게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이 이제 등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성적의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국수영, 사과 5가지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과목이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을 해서 과목 평균은 2.0등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은 3, 3, 2 해서 2.7등급을, 그쵸? 영어는 2, 1, 1에서 1.3. 지금 얘기하는, 요 등급들, 2.0, 2.7, 1.3, 이런 것들은 이제 정량평가죠,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성에서, 여기서 본다면, 이 과목들의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을 비교해 보니까, 이 학생은 1학년보다는 2학년, 2학년보다는 3학년.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갔죠. 근데 전체 영역이 다 올라갔어요, 지금. 그렇다면, 대학은 평가합니다. 이 학생은 학업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강하다 하는 것이고요. 5가지 과목 중에서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1.3등급. 그쵸? 그럼 이 아이는 영어 관련된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내신 성적만 본 것인데 이거 이외에 어떤 동아리나 창체 활동 뭐 이런 것 등에서 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또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학생부 항목별 준비인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학생부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대학으로 갈 때 많은 것이 생략되고 남은 것은 밑에 보이는 딱 5가지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교과 성취도, 성적이죠, 성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업 시간의 기록이고 교과 담당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기록을 해주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년 말에 기록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학 입시에서는 추천서와 같은 것이다. 추천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출결. 출결은 성실성에 대한 거죠. 성실성. 이렇게 5개 항목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으로 갈 때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에 반영하는 부분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5개만 남았다. 이 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개로 축소가 됐다면 남아있는 5개요. 남아있는 이런 5항목의 영향력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생부 반영 비율이 축소가 된 건 현재 고1부터 축소가 된 것이거든요. 현재 고1부터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이 학생까지는 생기부가 대학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5개 항목만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의 영향력도 좀 강화됐고 또 비교과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남아있는 비교과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요소입니다.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할까요? 평가하는 요소는 4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지금 많은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봅니다.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에서 하는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기본 수학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학업 역량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이죠. 전공 관련된 노력인 거예요.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자신이 지원하려는 전공, 그렇죠? 그 계열에 따른 어떤 관심, 노력, 열정 그런 부분을 평가한다. 이것이 전공 적합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이 성적이라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가면서 성적이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런 부분도 보고요. 이 학생이 진로 관련해서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 경험의 다양성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그 분야에 대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됐다면 대학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성이죠. 인성은 뭘까요? 대학 입시에서 평가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착한 애인가 나쁜 애인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생활 속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동체 역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학생이 공동체, 자신이 소속된 그 단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한 친구들과 협업, 서로 협동하고 있느냐. 또한 배려, 나눔. 뭔가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배려하고 좀 나눠주고 봉사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성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수업 시간을 통해서 조금 뭐 공부를 조금 소홀히 못한다든지 좀 몸이 불편하든지 뭐 이런 학생이 있다면 먼저 좀 배려하고 좀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 친구와 같이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을 보여준다면 인성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입 로드맵. 그런데 학년별로 그러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까요? 1학년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나의 적성과 흥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교내 활동에 두루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좀 탐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1학년 말이 되면 적어도 나는 어떤 진로를 갖고 싶다. 적어도 나는 어떤 학과를 간다. 학과 정도는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학년인데요. 2학년 때는 이제 1학년 때 정해진 학과가 있으면 그 학과와 관련돼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과도 세부적 교과 심학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그런 세부적인 심화적인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내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이 관련된 그런 또 비교과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원서를 쓰는 것이죠.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서류라고 하는 건 생활기록부이기 때문에 어떤 미비한 부분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대학별고사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 면접 시험이겠죠. 면접 시험일 거고, 논술 전형 같으면 논술 시험이겠죠. 이런 부분들. 또 정시 모집 그러면 수능이겠죠. 수능 시험. 그래서 이런 부분, 주요 교과의 어떤 내신 관리나 또 수능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원서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고3 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챕터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제도의 이해, 2025 대입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제도의 변화인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공정성 방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대입제도 개편 방안 이 부분인 거예요. 2022, 2023 입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2024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시하고 지금 중3 입시하고 같은 거예요. 고1부터 지금 고1부터 바뀌어서 이것이 언제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이때까지 입시가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에 관한 입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이때 입시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그 시점이 될 텐데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입시가 바뀌게 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그 해가 2025년이고 또 대학을 가는 그 해가 2028입니다. 그래서 2028 입시에서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중3 학생들은 현재 고1과 같은 입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오시면 1년 선배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1년 선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바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선택형 수능을 봤던 첫 번째 세대이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서울 시내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 모집이 좀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입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요게 이제 여러분과 같은 입시인 거예요. 요때를 보면 잠시 보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및 자기소개서 폐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기소개서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만 있는 것이고 현재 고1부터는 폐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있는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 폐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만 대입에 반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했다면 그것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잠깐 보세요. 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대입 미반영 뭐죠? 대학 입시에서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반영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있는데 미반영이니까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1하고 여러분이 이제 똑같은 입시인데요. 수상 필요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대회를 할 때 지금
현재 고2, 고3 학생들은 이런 대회에 참여하지만 고1은 안 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개인 봉사활동 필요 없다. 그럼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개인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학교에서 하는 봉사는 그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는 적극 참여를 하셔야 되고요.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 그래서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갖다 내면 생기부에 기록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대입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을 읽지 말라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어떤 책을 선택을 해서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다면 그것은 교과서 특에 기록이 됩니다. 그건 기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읽은 책, 이게 대학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입시가 바로 여러분의 입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이때 입시가 바뀌는 거죠. 2028. 이때부터는 커다란 입시의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입시 방안인 거예요. 방안을 보면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 그래서 부모 배경 등 외부 요인은 차단한다. 외부 요인 차단. 그래서 비교과나 자소서 추천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에서 전형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고등학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고 블라인드 처리를 했다. 블라인드.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보는 대학의 사정관들은 여러분이 어느 학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인지 알 수가 없다. 왜? 블라인드를 쳤으니까. 이것이 이제 공정성 강화 방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정시의 확대. 그래서 정시의 확대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사실 줄었어요. 정시가 줄었는데 서울 시내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고2가 41%까지 이미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것을 의무적으로 10%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주요 항목 비교과 용역이 어떻게 바뀌는지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고등학교 1학년들과 같다 그랬잖아요. 2024부터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 교과 활동이 이제 500자 정도, 교과 세트 500자 정도 생활기록 기록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영재 활동이나 발명, 교육 이런 실적은 대입 미반 대학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영재 학교, 단위학교, 영재 학교 같은 것을 학교가 운영을 하는데 지금 고2, 고3만 필요하고 고1부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해도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른 활동 다 500자인데 여기 보세요.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이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라는 것은 생활기록부에 아예 기록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반영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되지만 대학으로 안 가는 것이고 미기재는 아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근데 그 밑에 잠깐요. 단.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를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한 봉사는 대입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학교가 봉사활동을 많이 열어놓고 여러분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주로 학기 초에 이런 걸 선발을 해요. 담임선생님 선발하겠죠. 뭐 예를 들면 교실에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사람, 뭐 식당에서 질서 지도를 할 사람, 뭐 이런 걸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선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봉사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좀 치열해요. 학생들이 막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로 막 가위바위보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면 봉사활동은 해결이 된다. 그리고 개인 봉사, 밖에 나가서 하는 봉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상경력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이죠. 이건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개편사항, 가장 오른쪽 부분만 보시면 돼요. 2024학년도. 여러분의 입시는 2025지만 2024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4를 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정규 교육과정 이외 비교과 활동, 대입 미반영, 이거 중요하죠.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교 시간표, 그 교육과정이에요. 그거 이외의 교육과정은 미반영.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기소개도 이미 폐지가 되고요. 이런 부분이다. 이것이 주요 개편 사항이고 이것이 2025의 입시인데 대부분 2025의 입시는 2024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같은 틀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인데요. 수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수험번호 이름이 있고요. 생년월일 쭉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사, 영어, 제외국어는 등급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절대평가 과목이다. 절대평가 과목이다. 그래서 성적표에 등급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어나 수학은 또 탐구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서 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모집에서 필요한 겁니다. 수시 모집, 최저 등급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는 정시 모집이죠. 정시 모집에서 주로 필요한 것이다. 원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점수 나오지 않죠.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학 입시는 원점수로 학생을 보지 않고 표준 점수를 본다. 그것은 선택 과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고 어떤 학생은 뭐 사회문화를 선택했어요. 그럼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과 사회문화를 선택한 학생 각각 다른 시험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원점수만 갖고는 평가를 하면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하다 보니 표준 점수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는 보통 어려운 과목을 잘 봤을 때 높아지고요. 쉬운 과목을 못 배우면 또 낮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이 표준 점수 구조인데 정시 모집은 이런 표준 점수를 하고 있다. 다만 국어 수학이 선택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형.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응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시고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수능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해보시고 자신이 좀 잘할 수 있는 과목, 또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이런 부분을 수능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선택할 땐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과목을 선택할 땐 진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배운 과목 중에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다. 하지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은 학교에서 배운 과목이겠죠. 학교에서 배운 과목 중에서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가끔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과목을 지 혼자 선택하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과목의 구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국어는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이고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인 거죠. 선택. 그럼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이 과목을 배워보시고 수능은 이제 3학년 때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2학년 때 배워보시고 자신이 잘 나올 수 있는 거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문이과의 구별은 없습니다. 수학 1, 수학 2는 공통 과목이죠. 누구나 봐야 되는 과목이고요. 다만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과목의 성격을 보면 확률과 통계가 조금 쉽죠. 미적, 기하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자연계 쪽 학생들도 사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지만 또 서울에 있는 또 지방 거점 국립대 등 많은 대학들이 자연계는 미적, 기하를 필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구조인 겁니다.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과학 구별 없이 아무거나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문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사회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겠지만 자연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또 많은 대학이 필지정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가려면 또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험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어 그러면 시간을 보세요. 시간 보이시죠? 시험 시간 80분, 수학 100분, 영어 70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탐구는 30분씩 두 과목 버리고 60분 거의 다 한국사까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중학교 때 시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45분인 거예요. 45분 동에서 시험을 보는데 고등학교로 왔더니 국어가 80분이고 수학이 100분이에요. 100분 동안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적응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적응이. 그거를 적응하셔야 돼요. 그걸 적응. 여러분 고등학교 오시면요. 3월달 초에 3월달 학기 초에 바로 시험을 봅니다. 바로 이런 시험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80분, 100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자가,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 방학 때 쉬지 마시고 시간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국어면 딱 앉아서 80분, 수학 딱 앉아서 100분씩 풀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만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자, 수학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선택이잖아요. 선택. 그런데 인문계는 상관이 없어요. 자연계에서 무려 58개 대학이 자연계는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해라. 다시 얘기해서 확률과 통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계 중 이 58개 대학 잘 보세요. 어느 대학인가?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균관대 다 있어요. 그죠? 이런 대학을 가시죠. 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대구 지역이니까 경북대 있어요. 있죠? 대구 가톨릭대학, 대구 한의대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자연계는 미적 기하를 원하고 있다. 미적 기하를 보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서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잘 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인문계는 상관이 없어요.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연계죠. 탐구를 지정을 했어요. 뭘? 과학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과학에서 2과목을 해라. 몇 개 대학이? 62개 대학이. 아까 수학은 58개 대학이었는데 이 과학은 더 넓혀서 62개 대학. 그러니까 진로가 자연계에 있는 학생들은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교는 인문 자연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있는 거예요. 대학은 인문 자연이 있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EBS 연계 비율인데요. 연계 비율이 한 50% 정도. 50% 연계가 뭘까? 그냥 국어 그러면 지문이 10개가 나오는데 10개의 지문 중 5개는 EBS 교재에서 나온다.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EBS 교재는 뭐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2권이에요. 수능 완성, 수능. 이 2권이 EBS 연계 교재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3이 되면 학교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권인데 과목마다 2권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좀 많은 과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이제 대입 제도가 개편된 그 배경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2015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대입 제도다. 학생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나의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시고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과목과 활동을 정해서 활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 2월,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 같으면 2021년 2월이에요. 그때 정부에서 대입 정책의 틀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대입 정책 기본 계획이에요. 그 기본 계획. 그래서 이 기본 계획을 보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거의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8월달에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 기본사항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셔서, 그러니까 내년 8월이에요. 내년 8월에. 대입 전형의 원칙과 기본사항, 또 수시 정시의 전형 일정, 정원 내 선발 비율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사항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대학은 기본사항에 따라서 자기 대학 입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을 반드시 봐주시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4월 이때 시행계획이 나옵니다. 시행계획은 대학 입시의 어떤 법정과 같은 거예요.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대학 입시는 다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대학이 무슨 학과에 무슨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때 전형 요소는 무엇이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규정한 게 시행계획이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나와야 대학 입시는 다 발표가 된 거다. 따라서 지금 중3 학생들은 아직 대입에 대해서 발표된 건 사실 없어요. 지금 딱 발표된 건
이 대입 정책만 지금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오시면 이 기본 계획을 꼭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고 고2 4월 달에 시행 계획을 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봐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EBS를 열심히 시청하십시오. EBS에서는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 따라 입시에 대한 안내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모집 요강이 나오는 것인데, 모집 요강은 이제 상세하게 시행 계획을 발표한 대학들이 그 시행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2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2022가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과정은 선택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문이과는 통합되는 교육과정이고, 평가는 성취평가제와 등급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생활기록부에서 수상경력, 개인봉사,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요.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수능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과 역량이죠. 그래서 교과 역량을 보면서 학교 보는 이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교과 성적과 수능 체제가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보는 여러 가지 서류, 학교 생활 기록부죠. 이런 활동이 좋아서 학교 서류가 좋고 면접이 강하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논술과 같은 시험과 수능 처리가 된다면 논술 전형, 또 수능 성적이 좋으면 정시 모집, 이렇게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의 가장 기본은 교과 역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역량인데요.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학생이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걸 이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발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숙제를 내주면 숙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고,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 학문적인 욕구를 좀 채우기 위해서 좀 심화 탐구와 독서 활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한다면 선생님은 그러한 내용을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어주는 것이고, 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대학이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업 역량인데,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학업 역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에 관계 있는 거예요. 진로에 맞는 학업 역량이죠. 그래서 나의 진로가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는 수업, 거기에 맞는 동아리, 나의 진로에 맞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진로에 맞는 수업과 동아리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또 선생님은 그 결과물을 토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과정의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비교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인데 이건 똑같아요. 중학교랑 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 교과활동이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교과에서 전문교과 1은 이제 특목고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보통교과만 배우는 거예요.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2학년부터 선택과목으로 갑니다. 선택과목에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고 진로를 어느 정도 좀 확정을 한다면 과목 선택하는데 좀 쉬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이죠. 여기 보시는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식. 요거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런 과목이고, 자, 선택과목 볼게요.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진로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수능에 나오는 과목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수능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을 내가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그것은 뭐죠?
혼자 그러면 수능 준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능이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의 과목, 또 나의 진로에 맞는 과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오시면 바로 이제 과목 선택이 들어가요. 대학의 어떤 전공별 학과와 이런 특징. 그래서 고등학교는 자기 학교의 어떤 이수 권장 과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로 적합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 진로 적합성.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대로 교육 과정이 짜여지고 그 교육 과정에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택한 그런 과목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이 학생은 언어, 인간, 사회, 교양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쪽에 있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 학생이 무엇을 선택했죠? 2학년 때 문학, 수학 이런 걸 선택했지만 한국지리, 여행지리, 과학사, 중국어, 심리학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3학년 때 뭘 선택했죠? 세계지리, 세계사, 미술감상, 중국어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수형의 어떤 기본 과목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나 이런 제외국어 과목도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점 보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학생이죠. 이 학생은 자연현상,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연계 쪽으로 가는 학생이죠. 자, 무엇을 선택했죠? 문학, 수학에서 벌써 수, 일, 리, 물리 막 들어오죠. 자, 보세요.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과학 과목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3학년 때 마찬가지죠.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과학 과목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사회 탐구 쪽에 선택을 하고 자연계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과학 탐구에 선택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 아실 수 있고요. 세 번째, 이 학생은 금융, 무역, 경영 등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경영, 경제, 무역 이쪽으로 가는 학생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과목을 선택했나 보겠어요. 국어, 수학, 경제를 선택했네요. 정치, 그렇죠? 사회 이런 거 선택했죠. 일본어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요. 3학년 때 과목을 볼게요. 경제수학이 있네요. 경제수학, 인류와 사상, 여행지리 이런 거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고 진로 관련된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형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로, 진학, 연계 과목 선택인데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 나는 누구인가잖아요. 자기 이해.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결정이 됐다면 그 다음엔 직업세계죠. 직업세계. 직업의 이해죠. 직업세계. 직업. 나는 어느 직업에 관심이 있고 미래 유망 직업은 무엇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특성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을 찾았다면 그러면 나는 어느 학과를 가지? 학과예요. 학과. 어느 학과를 가지? 그리고 대학이에요. 대학도 보셔야 돼요. 근데 대학도 보셔야 되는데 대학은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이것은 성적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학과, 대학을 살펴보시고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대학이 선택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느 과목을 듣지? 그렇죠? 나는 어느 동아리를 하지? 그렇죠? 나는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읽지? 나는 활동, 체험은 무엇을 하지?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택해야 될 교과, 동아리, 독서, 체험 이것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의 이해죠, 나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돼야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가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진로 활동을 쭉 해 오셨을 텐데요. 고등학교 올라오시면 다시 한번 진로 탐색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진로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택 과목의 어떤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오시면 다 안내가 돼요. 이건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책이고, 밑에 보면 이제 대학에서 나오는 어떤 가이드예요. 아까 가이드 같은 건데, 여기도 보시면, 경영경제학과로 오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약간 진한색으로 된 부분, 또 약간 흐린 노란색, 흰색으로 된 부분 좀 다르죠. 이렇게 약간 노란색이나 좀 이게 진한 노란색으로 이런 과목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대학이 안내를 하는 겁니다. 안내를 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직접 대학 홈페이지, 특히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돼요. 그럼 학과 홈페이지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전공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우리 학과는 이런 학생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제가 출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EBS에 오시면 또 입시 정보 쪽에 들어오시면 또 많은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진로 선정 시 고려사항인데요. 우리가 진로를 선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나의 특성과 나의 특성, 흥미, 적성, 가치관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 세계예요. 사회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이런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직업 정보도 바뀝니다. 또한 나의 특성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사회도 보셔야 되고요. 또 현실적인 여건, 어떤 집안의 분위기나 또 신체적인 조건이나 교육적 환경 이런 것을 잘 보면서 나에게 맞는 그런 진로를 잘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등학교 생활의 기본은 교과 활동입니다. 또한 교과 활동은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교과를 선택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잘 탐색하시고 진로에 맞는 교과 활동과 또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통해서 대학 입시에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BS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